셋.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안의 화제인 초등 영어 6의 저자이신 권태형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형 작가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렇게 입시 읽어주는 엄마, 정말 유익한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입시의 그럼요. 네. 변화가 워낙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입시와 또 관련된 영어 얘기를 또 제가 이제 주로 드릴 텐데 저는 이제 교집합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학부모님들 또 만나 뵙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초등 영어 6의 이제 저자로서 오늘 또 나오게 됐는데 초등 국영수 문해력 그리고 네네. 공부 독립 초등 5, 6학년 공부의 정석 네, 무적의 학습 포트폴리오 후천적 영어 1등급 만들기 이거는 수능 문제집이에요. 네네. 이런 책들을 또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도 입시 읽어주는 엄마랑 제가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좀 이렇게 초등에 한정된 학습이나 영어가 아니라 대입까지 직결되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네, 책을 쓰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후천적 영어 1등급 만들기? 네. 이 책이 제목이 되게 꽂혔어요. 네. 제가 오늘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영어는 뭐 외국에서 살다 와야 돼. 원래 잘해야 돼. 뭐 이랬는데 후천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짐작에는 이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초등 때 할 수 있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네네. 긴 시간 네. 좀 뼈와 그 혼을 좀 갈아 넣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네, 아니 네. 제가 받아본 책 중에서 가장 길어. 520페이지? 520페이지. 네네. 고 아니 저는 책을 딱 이렇게 포장을 딱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보는데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영어 학습 성공 네, 로드맵 지도입니다. 네. 지도. 지도네. 이거, 네. 이거 그냥 집에 붙여놓으시면 네. 이 책의 요약인 거죠. 그렇죠. 책에서 핵심적으로 시기별로 예, 그러니까. 대입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시기별로 영역별로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만들어 놓은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가요. 책 읽어도 다 까먹거든요. 그쵸? 맞아요. 밑줄 긋고 뭐 붙여놓고 뭐 해도 까먹어. 근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이거를 붙여놓고 계속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유, 두고두고 좀 수년간 붙여놓고 좀 보시면서 흔들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네.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또 오랫동안 좀 보시면서 네, 확인하시라고 지도로 제작하게 됐어요. 시기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기자를 20년 했기 때문에 뭐 영어 많이 취재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좀 총망라된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요청을 드렸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아이를 대학에 잘 보내고 싶은 엄마예요. 그랬을 때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영어가 고등학교 때 가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면 그때는 너무 늦어. 중3까지는 최소한 수능 1, 2등급 정도는 만들고 가야 돼. 이게 그냥 약간 정설처럼 돼 있는데 맞나요? 일단 하면 좋죠. 네, 권장하고 다만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아이들은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절대평가되면서 90점 이상을 1등급 주겠다 그랬는데 사실 어렵게 나올 때가 꽤나 많았거든요. 작년에 2%였어요? 수능 1등급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작년에 1등급이 상대평가 시대 때보다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렇게 인원 됐어요. 자체가. 네. 1대 내신을 가지고 이제 고2 때 입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이미 많이 손해를 보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3까지 끝낸다라는 거는 맞다 하면 맞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푸시를 해서는 네, 이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게요. 조금 그 구체적으로 중3까지 끝내라 이게 이제 큰 가이드라인일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내신을 미리 한번 쳐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작은 기준 어떻게 있어요? 하고 올라가야 좀 안심될까요?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내신 이제 일단 고1부터겠죠. 네네. 그거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론 이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만 무조건 만점을 맞고 올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이 올라가서도 좀 괴랄하다 그러거든요. 이제 고등 괴랄. 내신이 좀 너무 좀 힘들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대비하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서답형과 라이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발표도 라이팅이랑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쓰기 사실 쓰기가 뭐 정말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올라가서 반짝한다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부터 할 수 있는 준비의 방향성. 그러니까 입시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초등 때가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이팅이 국어도 마찬가지고 글쓰기 능력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럼 애들이 그 영어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학교 영어랑 학원 영어하고 그 차이점이 있죠. 어떻게? 뭐 정말 큰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와 교과서 영어 교과서만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됩니다. 시험은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네, 시험뿐만이 아니라 네. 상급 학교, 즉 초등 입장에서는 중등 대비가 안 되고 네. 중등 교과서만 봐서 고등 대비가 안 되죠.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조사를 한 걸 보면 네네. 아이들한테 진짜 물어봤거든요. 영어가 언제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영어의 좌절을 느낀 시기가 언제야라고 물어봤는데 3위가 무려 초3이에요. 세 번째로 많은 네. 대답이 나온 학년이 초3 때였어요. 그래요? 차이 많이 나는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상대적 격차를 그때 확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중1도 마찬가지고 고1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되는 게 그냥 학교나 교과서 수준만 봐서는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중등과 고등을 비교했을 때 7배의 차이가 난다 평균적으로. 실제 그 중간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놓고 봐도 중등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고등을 올라가면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부교재, 다 실제. 못 봐요. 네.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중등은 외우잖아요. 그쵸. 교과서를. 근데 고등은 외울 수도 없고 외워봤자 사실은 변형해서 내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변형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 커진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둬서 학교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극들을 메워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 간극들을 메워주는 그 역할을 사실은 우리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자꾸 엄마한테 시켜. 아니요 엄마가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 된다는 아셔야 거예요. 되죠. 알아야 대비를 하고 학원을 보내든 엄마표를 하든 코칭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교재 하나 선정을 하더라도 이 시기에 딱 필요한 영역의 교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고학년인데 정작 해야 되는 건 놔두고 갑자기 엄한 영역을 하고 있거나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 맞죠? 맞습니다. 네. 고3까지 대입까지 연결되는 영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게 대부분 초등 한정 교육 노하우가 너무 많아요 영어가. 그러니까 입시 읽어주는 엄마도 그래서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 때는 잘해 보이는데 막상 올라가면서 고입 대입에 다 적용이 안 되는 공부를 해서 맞습니다. 아니 뒤통수 놓았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후회한다. 그냥. 후회한다. 이거 뭐 하는 거? 초등에 얼마만큼 현실적인 영어 교육이 중요하냐. 이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죠. 네. 저희 입시 읽어준 엄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하고자 하는 얘기도 우리는 다 끝까지 가봤으니까 이때 이거 중요해요. 이때 이거 중요해요. 이걸 맞아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부터는 고교학점제 시대라서 교육과정도 바뀌고 기존에는 사실 독해 위주의 그쵸? 그쵸, 수능까지도. 네네. 그런데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선택형, 즉 객관식이 없는 학교들도 좀 꽤 있거든요. 내신을 아예 선원수 0으로만 100% 시험을 봐요. 중간 기말고사를. 수행이 그런 거 수행뿐만이 아니라 지필도 그렇게 지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필이? 지필이 수행은 수행대로 놔두고 이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방식의 영어 학습을 고집하면 참 곤란하죠. 어학원은 이제 의사소통 중심으로 많이 하죠. 네네. 뭐 스피킹도 하고, 뭐 라이팅도 하고, 뭐 이제 원서도 읽고. 근데 입시보습 영어 학원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 없고 이제 독해, 이제 시험 위주의 시험 독해,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문제풀이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문법하고 어휘.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학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학원인데도 불구하고 문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신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차용하는 어학원들이 있고, 맞아요. 반대로 입시 보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라이팅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한 6, 7년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앞서가는 원장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차용을 하셔가지고 또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걸 좀 보시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낸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냥 어떤 학원, 뭐 대형 어학원 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필요한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돼요. 엄마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요. 맞아요.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뭐 리딩이 중요한 건 당연해요. 리딩은 뭐 수능 자체는 리딩 시험이기 때문에 걔도 그리고 어쨌든 리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플러스 라이팅과 관련된 써보는 영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라이팅은 무조건 시작해놔야 된다. 진짜 라이팅이 중요해졌다는 게 고교학점제 이후에 그 가장 중요한 영어 능력 중에 하나 꼭 키워야 될 것 중에 하나로 꼽으시자면 라이팅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 리딩 중심에서 리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쓰는 거. 이게 안 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절대 첨삭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래. 쓰는 것 자체를 칭찬해 주시고 영어 일기를 애들이 안 쓰는 이유도 쓰면 뭐예요? 이걸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오늘 이제 권태영 선생님 오신 길에 평소에 우리 엄마 전지적 엄마 시점에서 아이 영어 교육 놓고 궁금했던 거 좀 여쭙고 있는데 선생님 그 학원이 영어가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시작하는데 학원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네. 큰 학원, 대형 학원도 있고 그냥 소규모 학원들도 있고 한데 어떤 게 괜찮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께서 하시는 질문이 이제 학원 선택과 관련된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 일단은 그 영어 실력과 관련해서 안 맞는 클래스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4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4대 영역 안에서 똑같이 뭐 90점 수준으로 내 영역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는 리스닝은 괜찮은데 리딩이 좀 별로예요. 기본적으로 학원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1대1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과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게 생겨요. 대표적인 게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큰 학원 못 다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리터닝 아이들은 오히려 딴 거는 다른 애들보다 너무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맞는 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성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책에 여기 쓰셨죠? 네, 6대 성향 중에서 스토리 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영어 텍스트를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생겨요. 대부분 아이들은 픽션을 좋아하긴 해요. 스토리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캐릭터에 빠져들고 이야기 흐름에 막 울고 웃고 막 재밌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비문학 좋아하는 애들. 네네. 차라리 지가 꽂힌 공룡, 자동차, 뭐 우주, 곤충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해요. 보통 저학년 때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빠르면 한 3, 4학년? 근데 이제 5학년쯤 되면 확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과적 성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꽤나 많이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획일적인 리딩 텍스트 책을 던져줬을 때 생기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학원 커리가 이 아이만을 위해서 야 너는 이 책 좋아하니까 이 책을 따로 읽어봐 가 큰 학원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따지면 오히려 소규모의 원장님들이 직강하거나 1대1 케어가 가능한 곳은 사실 그게 또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6대 성향 중에서 또 하나의 성향이 사교형과 독립형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너 무슨 레벨이야? 나보다 낫네?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사교형 아이들이에요. 사교. 네. 비교의 즐거움. 그리고 그룹 수업 좋아해요. 같이 애들이랑 해가지고 뭐 하고 앞에 나서서 하는 거. 왜냐면 이제 언어는 소통의 도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서로 상호 소통을 하는 상호작용 안에서 배우는 게 되게 좋죠. 바람직하고. 근데 반대로 독립형 아이들,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에 따라서도 학원 그 수업 클래스의 인원도 사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뵌 김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어머니들 질문 많이 올라왔던 거 제가 네네네. 저 중심으로 몇 개 질문을 여쭤봤는데 책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근데 책에 보니까 저는 영어를 보통 4대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이제 이게 4대 영역으로 구분하는 거는 근데 거기에다가 어휘하고 문법까지 네네. 넣어주셔가지고 6대 6대 영역이라는 의미의 이제 초등 시기에 그 6대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5분만 쉬고 네네. 네, 이 그 6대 영역 어떻게 아이들한테 할 것인가를 들어갈지? 좀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